이른 아침 스트레칭으로 찌부둥한 몸을 깨우고 본격적으로 다리 운동을 하는 영미 씨. 간단해 보이지만 무릎에 문제가 생긴 후 직접 개발한 셀프 운동법이랍니다. 운동이요. 이게 하루 종일 이제 뚱뚱한 몸을 지탱해줘야 돼, 다리가. 그러면 얘가 근육이 생겨야 되잖아요. 얘가 딱 받쳐줘야 이걸 다 버틸 거 아니에요. 자, 봐봐. 오, 단단하시네. 근육이라, 이거 봐. 죽이지? 이만기 오빠 다리야, 이만기 다리. 믿음직한 근육은 꾸준히 해온 성과라죠. 그런데 왠지 적막감이 감도는 집. 이 큰 집에서 혼자 산답니다. 혼자 산 지는 한 13년 그 정도. 엄마하고 살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많이 그랬었죠. 정말 그 쓸쓸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운동이 끝나면 곧장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아침에는 밥 대신 간단한 음식으로 때운답니다. 단출하지만 나름 영양을 고려해 차린 식단이라는데요. 아침에 밥을 안 드세요? 네. 아침부터 뭐 국 끓이고 막 밥하고 막 번거로우니까 간단하잖아요. 이젠 홀로 하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선 영미 씨.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설마 혼자 등산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아이, 지금은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행히 동행이 있었네요. 아니요. 그래도 엄동설안의 산이라니 칠순이 넘은 나이에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길도 나 있지 않은 산길을 걷고 또 걷는 영미 씨. 아이고, 힘들어. 아니, 근데 더 가야 돼요? 아주. 좀 더 가셔야 돼. 다 왔습니다 시간이. 아니,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다 왔다 그래야. 진짜. 힘들어. 이만기 다리를 만들었다더니 세월과 거친 산행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영미 씨. 갑자기 얼어붙은 땅을 힘껏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영미 씨도 손을 보태보는데요. 깊은 산 중에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고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신봤다! 이거 봐요.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이야! 어머머. 이게 14년 이게 14년이라고, 요게? 자연 방생으로 키운 거라 산삼이나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정말 귀한 거네요. 네. 산기슭 전체가 삼양 산밭이라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대체 왜 이런 생고생을 자처하는 걸까요? 여기 신봤다! 그날 오후 힘든 산행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청주의 한 농촌 마을. 언니!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온 거 없어? 뭐가 무거운 걸? 아유, 들어가. 아유. 친언니 문군자 씨 부부가 단둘이 지내는 집인데요. 아이고, 잘 드셨어? 어찌요? 건강은? 삐쩍 말랐어. 뭐해?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뭐. 아니요, 너무 말랐는데. 언니는 어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파. 걸으면 이제 불편하지. 많이 못 걸어. 그래? 쩔쩔매야 돼. 어떡하냐. 험한 산행도 마다치 않았던 이유 바로 언니 때문이랍니다. 무성도 못 해봤지. 냄새 맡아. 그지? 형부도 흐뭇한 표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밖에 없어. 평생 이런 거
응? 나 사준 사람이 누가 있어? 너밖에 없어. 아이, 잠시 후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언니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영미 씨. 이젠 코미디의 대모로 불리는 영미 씨. 고등학교 졸업 후 공채 모집에 합격하면서 희극인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데뷔 초엔 인형 같은 외모로 미녀 코미디언이라 불렸답니다. 하지만 미모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코미디언은 원래 코미디언답게 생겨야 되잖아. 그냥 딱 보면 웃기게 생겨야 돼. 멀쩡한 애가 나와서 하니까 안 웃어. 뚱뚱해지니까 좀 거부가 덜한가 봐. 그러니까 이게 좀 맥혀요. 희한하게도 살이 붓기 시작하자 인기까지 함께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 90년대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했답니다. 행사를 행사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11군데씩 다녔어요. 엄청 벌었죠. 그 사람들이 전당타워가 내 거라 그랬어. 돈으로 쌓으면 집을 뭐 몇 채를 사도 되고 막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그거 다 내 거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니, 가만히 있어. 언니, 저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집주인인 언니를 제쳐두고 떡하니 주방을 차지하고선 영미 씨. 먼저 낙지부터 손질을 하는데요. 손이 크고 요리 솜씨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오늘 요리는 연포탕. 딱 봐도 보양식인데 삶까지 넣어서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빼러 다녔어요. 물 빼면 그다음 한 이틀 동안은 움직이지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식욕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라는데요. 언니에게 이토록 지극정성인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답니다. 아버지의 좋은 추억이 없어요. 매일 저희들을 괴롭혔어요. 술 먹고 매일 그 어릴 때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빙상의 일각이지. 언니가 나한테 주는 사랑은 더 클 거 아니야. 며칠 후 오래 비워뒀던 집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하는 영미 씨. 사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형님 근데 여기 신발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에 따라서 의상에 따라서 틀리고 뭐 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버렸어요. 신발뿐만이 아니랍니다. 침실을 제외하곤 나머지 방 3개가 옷으로 그득한데요. 다 옷이에요. 저 밑에까지. 정말 화려한 거는 지금 박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화려해서 입을 데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하이, 어서 와. 너 옷 정리한다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어. 잘했다. 미리 약속을 한 듯이 곧장 옷방으로 가는 두 사람. 어떤 사이일까요? 그래요. 아유, 나이도 동갑이고요. 오랜 친구예요. 예. 어떠냐? 그냥 걸치는 거니까. 괜찮요. 괜찮요? 이뻐요. 동네 친구에게 옷 나눔을 하며 산더미 같은 옷 정리를 하는 날이랍니다. 아, 근데 왜 갑자기 옷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어? 그냥 늘 정리는 하고 있었는데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살살 그 정리하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조금 씁쓸하지 않아? 나이 먹었다는 게. 그 뭐 나이 먹은 거는 어떻게 겠어? 그거는 뭐 그렇잖아. 자녀나 뭐 있으면 남겨주고 뭐 걔들이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죽고 나면은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자식 있어도 마찬가지야. 요새 누가 자식이 그거 정리, 내가 살았을 때 다 정리하고 가야지. 아이고 그래 너는 그래도 야 자식도 있고
오빠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너는 좀 덜해.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니? 요즘은 다, 야, 자식들도 다 요양원에 보내더라. 형제들이 너 돌볼 것 같아, 안 돼. 뒤를 부탁할 자식이 없기에 미리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영미 씨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일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건 좋아. 아유, 벌면 되고 내가 또 벌고 있고 뭐 카페 가고 싶어 카페 내줘. 뭐 스튜디오 가고 싶어 스튜디오. 이거는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투자 딱 해서 딱 만들어줘.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막 바람 피고 막 예민하던데. 내가 사준 차 갖고 내가 가르쳐준 골프 가지고 뭐 내가 해준 뭐 다 옷 입고 내가 해준 뭐로 내가 해준 뭐로 그거로 뭐 별 다 하고 다니던데. 그녀를 괴롭히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면 정말 나는 간섭게 다 빼준다니까. 그냥 한참 일을 하는 아이인데 누님 지금 월급을 줘야 되는데 뭐 월급 그런 거를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돼. 너는 못 먹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줬어. 끝이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며칠 후 또다시 언니의 집을 찾은 영미 씨. 날 지내다 했더만. 빛바랜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데요. 얘 누구야? 지선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어요. 정말 우리 가족 중에는 걔가 꽃이었죠. 없잖아 애기가. 그거 딱 하나 낳았기 때문에 진짜 금조격 그렇게 키웠거든요. 내 새끼 아닌데 내가 같이 살았고 키웠잖아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언니 마음은 어떻겠어? 반비치다시피 했지.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의 때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17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바쁜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딸처럼 키웠다는 영미 씨.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이유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또 하나의 주홍 글씨 때문이라는데요. 나는 애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나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오로지 애를 위해서 내가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막 그 험하게 막 10군데씩 뭐 11군데씩 뛰어다니고 뭐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내가 애를 가지면 눈이 굶어 죽겠구나.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해서. 불안정한 결혼 생활 때문에 아이를 갖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는 영미 씨. 그래가지고 애를 지우고 지금까지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너무 어리석었던 거지. 그걸 내가 왜 그지? 너무 내가 그땐 어리석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텃밭 정리를 시작한 영미 씨.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아유 추운데 뭐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야, 그 놔둬 그냥. 다 했다고. 힘들어. 아니야 아유, 들어가 너도 있어. 다리도 안 좋은데. 심란한 생각이 들 때면은 몸을 혹사하는 게 오히려 약이 될 때가 있죠. 아유, 몸이 불편한 언니를 위해서 우렁각시를 자처한 영미 씨. 집안일에 텃밭일까지 해치우며 잠시라도 복잡한 마음을 잊어봅니다. 청소를 끝낸 후엔 탕약을 끓이는데요.
직접 불을 떼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니 군자 씨가 더욱 애틋해진다는 영미 씨. 이유가 있답니다. 그때 우리 언니가 일찍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월남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거기서 이미 뭐 다른 그 여자 만나서 살고 그 월남 간 거 말고 또 재가를 했잖아. 그 남편이 죽었잖아. 그날 오후 나란히 외출에 나선 자매. 목적지는 어딜까요? 오빠! 어마어마마. 아이고, 참말로. 하나밖에 없는 오빠와 하나밖에 없는 올케. 오랜 미국 생활을 마감하고 5년 전 언니네 집 근처에 터를 잡은 오빠 부부.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도넛 가게를 운영 중이랍니다. 어때? 장사는 잘 돼? 장사 잘 되지. 그래? 그래도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 30여 년이란 세월을 갖다가 이것만 하시다 오셨는데 그러면 오직 하시겠어? 늘 내가 장남이 참 그 엄마를 못 모시고 있었다는 게 미안했지. 장남 그게 어딨어? 그래도 계속 모시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고. 아유. 참 감사하다. 큰아들 아들 노릇을 해서. 아이고 씨. 그래 늘 고마운 마음이었었지. 그냥. 아이고 뭘 고마워. 고맙기는 다 그 가족이라는 게 뭐야. 저도 뭐 이제 이혼도 하고 혼자 뭐 자식도 없고 새끼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내 엄마랑 내가 모시면서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아버지가 못 해준 거 내가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엄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사남매를 돌보느라 안 해본 일 없을 만큼 고생했던 어머니. 오빠를 따라간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자 나선 게 영미 씨였습니다.